네, 안녕하세요. 터커입니다. 고로 만드는 웹 1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템플릿에 대해서 할 건데요. 템플릿이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틀? 이런 식으로 틀이라고 보시는데 그 붕어빵 틀 있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틀이 이렇게 있어요. 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파당금을 집어넣으면 팥붕어빵이 되고, 뭐 딸기를 집어넣으면 딸기 붕어빵이 되고, 뭐 슈크림을 집어넣으면 슈크림 붕어빵이 되듯이 어떤 틀이 있는데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를 이제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틀을 템플릿이라고 해요. 그 템플릿을 기능을 제공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는 자체 API에서 제공하는 템플릿 패키지가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다른 외부 템플릿 패키지를 쓸 필요가 없이 그 기본 제공하는 템플릿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원하는 내용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템플릿을 어디다 쓰냐? 우리가 웹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템플릿을 어디다 쓰냐? 그 HTML을 결국에는 HTML을 만들어내는 게 웹 서버가 하는 일인데, 이 HTML을 만들 때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채운다고 했잖아요. 이 내용을 채울 때 변경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내용의 사람의 유저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변경되지 않는 것들은 이제 템플릿화하고, 이제 변경되는 부분들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템플릿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먼저 템플릿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인 펑션에서 메인 패키지에서 타입 하나 추가할게요. 유저 스트럭트를 추가하고요. 네임 멤버로, 그 다음에 이메일, 그 다음에 age라고 하도록 하죠. 이렇게 어떤 스트럭처 하나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 펑션에서 템플릿을 만들 건데요. 템플릿 점 해서 new 하셔가지고 요 템플릿 이 인스턴스 이름을 정하는 건데, 뭐 아무 이름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tmp의 1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제 함수 중에 parse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 템플릿 내용을 추가하는 부분인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보죠. name은 점 중괄호 name, 그리고 한 개의 문자, 이메일은 중괄호 이메일, 또 개의 문자, age는 중괄호 점 age, 이렇게 해서 이 parse를 하게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스한 결과가 저장을 하면 이제 템플릿 패키지가 임포트 되고요. 이 파스하면은 이 결과가 첫 번째 인자 리턴으로 템플릿 인스턴스가 나오고, 두 번째가 에러가 나옵니다. 만약 에러가 있으면 에러가 일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프로그램이 종료하도록 하고요. 패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에러가 없죠. 이제 템플릿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요 템플릿을 만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중괄호 여기가 이제 비어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채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tmp에 하고 execute라고 있습니다. execute. 첫 번째가 writer, 결과를 어디다 쓸 거냐. 우선은 화면에 출력하죠. OS 스탠다드 아웃풋. 두 번째가 이제 요 빈 공간을 채울 때 사용된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유저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줄게요. 그래서 유저라는 놈이 있는데, 얘는 유저 그 스트럭처고요. 네임은 덕커라고 하고, 이메일은 덕커@naver.com 하고, age는 23살, 네, 제 나이는 23살. 자, 이렇게 하고 요거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이거 저장하시고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age가 인티저인데 지금 제가 스트링으로 했네요. 자, 그리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실행된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 name 터커, 이메일 터커, 네이버 터커 이렇게 나오죠. 지금 보시면 템플릿은 이렇게 빈 공간이 있다고 그랬죠. 빈 공간에 값을 채워 넣을 때 이 유저 데이터가 여기에 채워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넘어간 데이터 인스턴스를 말합니다. 그 데이터 인스턴스 안에 있는 네임 값.
값을 여기다 넣어라 이 소리고, 여기 또 점 있죠? 그 데이터 안에 있는 이메일 값을 넣고 그 데이터 안에 있는 age 값을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력이 템플릿이 만들어진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네임에다가 터커를 넣고 여기다 넣고 이렇게 넣는 거죠. 자, 요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나 더 만들어 보죠. user2라고. user2는 또 다른 유저인데 네임은 뭐 AAA, 이메일은 gmail.com, 그리고 age는 18살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user2를 만들고 템플릿에다가 한 번 더 execute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걸로 하고, 이번엔 user2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고가 아까 붕어빵을 찍어낼 때 팥붕어빵은 팥을 넣으면 팥붕어빵 나오고 뭘 넣느냐에 따라서 다른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유저를 넣어보고 두 번째 user2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보시면 여기 저희 줄바꿈이 안 되는데 두 번째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넣은 거는 터커가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넣은 거는 이제 AAA, gmail.com 18 이렇게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틀은 유지가 하는 거죠. 틀은 똑같은데 그 안에 내용물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어떤 틀을 만들고 그 안에 내용물을 집어넣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템플릿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하나 더 보죠. 이렇게 매번 템플릿을 코드에 박아 넣을 수 없으니까 이거를 외부 파일로 빼보겠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파일을 빼볼게요. 템플릿이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이제 템플릿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라고 할까요? 템플릿 1이라고 하죠. tmpl. 확장자는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그냥 tmpl로 할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적었던 거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서다 보니까 여기 이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줄바꿈으로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고 tmpl 읽겠죠. 요 파일을 읽어서 이거 형태를 템플릿에서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parse가 아니고 이제 parsera는 애가 있습니다. 펑션에 여러 개의 파일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지금은 파일 하나 템플릿에 tmpl 1.tmpl 이겠죠? 네, 파일요. 요걸 집어넣고 그대로 똑같이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실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제가 하나 실수한 게 있는데, 이렇게 parse 파일로 하신 경우에는 execute가 아니라 execute template 펑션을 호출하셔야 됩니다. execute template 해서 똑같이 os 스탠다드 아웃풋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 이름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파일 이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파일 있죠. 이 파일 중에 어떤 파일을 실행시킬 거냐. 지금 파일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게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파일을 한꺼번에 등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파일을 실행할 건지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parse 파일로 파일을 읽은 경우에는 어떤 파일을 실행할 건지를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template 1, 그 다음에 어떤 내용물을 채울 거냐, 그래서 user. 이제 두 번째 것도 똑같이 할게요. 두 번째 것도 똑같이 해서 두 번째는 user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실행된 결과를 보면은 아까 똑같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터커가 들어갔고 처음에, 그 다음에 AAA가 들어간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만들어서 내용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 보죠. 우리가 어떤 인자의 스트럭처에 함수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서드로 유저의 메서드로 is old라고 하죠. 불형을 반환하는. 그래서 얘는 단순하게 age가 30을 넘었냐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저를 이제 40살로 바꿀게요. 30이 넘었는지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펑션 하나 추가했잖아요. 이 펑션을 템플릿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템플릿 여기에서 if is old 하면 하고 else and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 age를 출력을 하는데 올드한 경우는 old age라고 출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된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40살인 경우에 is old가 true인 경우에 old age가 출력되고 23살인 경우에는 그냥 age가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빈칸이 이렇게 들어갔죠. 이 빈칸이 들어간 이유는 여기 템플릿에 보면 이 부분이 사실 없어지기 때문에 빈칸으로 쳐서 그런 거거든요. 이 부분이 없어져서 빈칸으로 생각돼서 여기에 빈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대신에 아무것도 없는 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메일 다음에 old age가 이렇게 띄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막으려면 여기다가 뒷부분에 공백을 날려버리는 걸 하시면 됩니다. 뒤쪽에 이렇게 뒤쪽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뒷부분에 공백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앞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앞쪽 공백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공백이 날아갔죠. 뒤쪽 공백하고. 그러니까 이메일 다음에 요 if문을 쓸 때 요 공백이 원래 들어가는데 요거를 뒤쪽 공백을 날려주니까 요 자체가 그 개행 문자가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얘는 앞쪽을 날려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쓸데없는 공백이 들어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집어넣은 이 인스턴스에 해당하는 메서드가 있는 경우 그 메서드를 템플릿 안에서 이렇게 실행해서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건문에 의해서 실행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템플릿에다가 이제 HTML 태그를 한번 넣어보죠. href 해가지고 유저스의 이메일은 하고 여기다가 이메일 값을 집어넣는다고 해보죠. 해가지고 요거를 닫고 이렇게 한 다음에 유저 태그를 넣고 이렇게 넣었다고 보죠. 자, 이렇게 넣고 나서 한번 실행을 할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템플릿 된 결과를 보시면은 여기 이메일에서 이 특수 문자가 자동으로 탈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특수 문자를 이 태그 안에 쓰면 오동작하기 때문에 이걸 자동으로 탈락시켜 준 거예요. 만약 이게 탈락이 안 되고 그대로 그 특수 기호가 바로 표시가 됐다, 이게 표시가 됐다 하면 그거는 이제 임포트 할 때 템플릿 패키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HTML의 템플릿이 있고 텍스트의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걸 임포트 하시면은 특수 문자 탈락 없이 그냥 출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임포트하고 실행한 결과하고 HTML을 임포트하고 실행한 결과가 다릅니다. 자, 텍스트에 있는 템플릿을 임포트하고 실행한 결과를 보시면은 특수 기호가 탈락 없이 바로 들어간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텍스트가 아니라 HTML에 있는 템플릿 패키지를 넣고 임포트하고 실행한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특수 기호가 탈락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수 문자 탈락 같은 경우에는 이 HTML 템플릿 패키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HTML 태그를 분석한 다음에 이게 탈락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알아서 분석해서 탈락시키고 하거나 안 하거나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는 탈락이 안 돼 있죠. 이건 그냥 단순한 스트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탈락을 안 시켰고 여기서는 지금 특수 문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A 태그를 분석해서 여기를 탈락시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스크립트라고 놓고 우리가 바 이메일은 이메일이라고 넣었다. 또 바 네임은 네임으로 넣고 바 age는 age라고 했다고 쳐보죠. 그래서 여기 스크립트 태그를 닫고, 자, 스크립트 태그 안에서 이게 그 템플릿이 호출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스크립트 안에서 템플릿이 호출되는 거는 탈락 없이 들어갔고, 중요한 점은 여기 따옴표로 묶여져 있죠. 지금 우리가 값에다 따옴표를 넣진 않았잖아요. 근데 얘가 스트링이기 때문에 스트링은 따옴표 묶어줍니다. value일 경우 이게 지금 variable의 값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인티저는 따옴표 없이 들어갔죠. 하지만 앞에 보시면은 여기
그냥 텍스트로 들어갈 땐 따옴표 없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HTML 템플릿이 상황을 따라서 어떨 땐 따옴표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어떨 땐 특수문자 탈락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해줍니다. 네, 템플릿 기능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템플릿을 하나 더 추가할게요. 여기다가 tmpl2라고 해서 템플릿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바깥 감싸고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HTML 태그를 열고 헤드, 타이틀, 템플릿이라고 하고 타이틀을 닫고 그 다음에 헤드를 닫고 그 다음에 바디를 넣어주고 여기다가 바디를 닫고 이제 여기 끝으로 HTML 닫으면 되죠. 여기 안에다가 이제 템플릿이라고 하고 그 이름을 적어줍니다. 어떤 템플릿을 여기다 이 이너 템플릿으로 템플릿 안에 템플릿을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하고 템플릿 이름은 이제 파일명 tmpl1.tmpl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스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걸 넘겨주면 여기 안에 이제 템플릿 안에서 이 템플릿을 include 그러니까 포함시킵니다. 포함시켜서 얘를 가져오는데 그때 이 인스턴스는 자기가 받았던 거 그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파스 파일에서 템플릿을 두 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1만 하는 게 아니라 2를 해서 tmpl2 tmpl 또 읽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execute 할 때 이제 1이 아니라 두 번째가 먼저 execute 되도록 할게요. 왜냐면 두 번째가 지금 첫 번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로 해서 이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템플릿 2 우리가 만든 거가 여기 오고 그 안에 바디 내용은 이제 우리가 include한 템플릿 1 내용이 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틀 안에 틀을 만들어서 이제 바뀌지 않는 부분은 여기다 놓고 그리고 자주 바뀌는 부분은 따로 빼가지고 이걸 다시 include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이 변경되더라도 전체가 내용이 변경할 필요가 없이 이것만 딱 변경하면 나머지가 알아서 변경되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각각을 분리해서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TML 할 때 뭐 헤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스타일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각각 따로따로 이제 스타일 부분은 스타일 파일에 따로 보관하고 그 템플릿을 include 하고 그 다음에 뭐 바디는 바디 따로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 따라서 따로 분리해 가지고 템플릿을 include 하면 되니까 이 기능을 편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트를 넘길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유저 1하고 유저 2가 있죠. 요거를 리스트에다 넣겠습니다. 그래서 users라는 변수를 만들고 얘는 유저의 array입니다. array. 그래서 유저하고 users 2를 넣고 이제 인스턴스를 이 users라는 인스턴스를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넣는 그 안고가 기존에는 유저를 넣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유저를 넣는 게 아니라 유저의 리스트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지금 템플릿 1에서 템플릿 2에서 보시면은 여기 넘어갈 때 이 인스턴스가 지금 리스트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요거를 range로 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요 인스턴스는 리스트니까 이 리스트에 있는 항목들을 돌면서 요 아랫부분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실행 결과를 보시면 이제 두 개 항목이 있죠. 두 개 항목을 돌면서 이렇게 실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에서 보면 여기 range에서 이 지금 유저 리스트가 있으니까 각 항목을 돌면서 이 아랫부분이 실행되는 거죠. 그때 요 점은 이거하고는 달라요. 이 range 안에서의 인스턴스는 각 항목을 나타냅니다. 그 각 항목별로 이제 이 템플릿 1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인스턴스로. 자, 이 템플릿에 이런 막강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사용하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HTML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강의를 하면서 HTML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